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질문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 커다란 질문이기 때문에 명리를 총동원해야만 하는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문제이죠. 그래서 굉장히 길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태어났으니까 인과응보설이랑 윤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둘 다요. 둘 다 정답인데 여기서 원초적인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면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결론이 가기까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되고 우겨요. 다른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답인지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무조.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주에 떠 있는 태양과 행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먼지라고 쳐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 먼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먼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럼 태지에 이릅니다.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 12운성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구는 그 중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지구를 보면 다른 행성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구에서는 모든 게 창조되고 있어요. 모든 게 창조되고 있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모든 것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번성한 그 형태를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이 존재했다가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를 거치면은 어,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지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 자, 그러면은 검증을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태초부터 설명하려면 여 밑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자, 왜 살아? 왜 살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살아있으니까 살지. 죽기 싫어서. 너무 두려워.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당연히 두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꿈을 이루려고 내 가슴 중앙에 뭔가가 있어. 사랑도 있고 꿈도 있고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입니다, 신. 신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인데요. 자, 죽기가 너무 두려워. 왜? 본능적으로 DNA 자체가 본능적으로 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 왜 살게끔 돼 있냐?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냐면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너희들 중에 가장 강력한 놈이 살아남아 봐. 맨 처음에 달리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3억 마리의 종자 중에서 난자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3억 마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 가장 1등을 차지하는 놈을 태어나게끔 만듭니다. 그 시기는 난자가 성숙할 때 가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60, 70에도 낳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왜냐면 20, 30, 30, 20의 구조로 어쨌든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50대, 60대에도 분명히 출산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거는 양쪽 끝틀이 20%를 차지하는 경우이고 10대에도 애를 낳는 경우는
20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은 60은 대부분 가임기 20대, 30대, 40대의 여성이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가임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기, 아주 꿈틀대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젊은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60, 70에 애를 낳는 것은 20%의 양쪽 사이드의 문제고, 대부분은 20, 30, 40대에서 출산을 마칩니다. 보통요. 왜냐? 그 시기에 내 유전자가 가장 강력하고 살아남는데 가장 적합해. 그래서 한번 내가 발사를 했는데, 3억 마리를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놈이 난자를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었어.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체의 택이라는 게 없었어. 단지 그냥 DNA의 절반씩 가지고 있었고요. 합체가 돼야만 수정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애들이 딱 만나가지고 수정을 딱 이룹니다. 그러면 내가 1등에서 만들어서, 자, 정자를 만들어서 남자의 남자의 알맹이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지가 태어나려고 지가 원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원해서 1등 해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야. 지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 놓고 거짓말을 해. 맨날 당신들이 낳았다. 나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나오기 싫었으면 달리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제일 강력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최고 1등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나와놓고 다른 2억 9,999마리의 다른 정자들도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달리기를 같이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자기가 꿰차놓고 거짓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1등을 해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능이 어떻게 됐냐? 배가 고프면 먹게끔, 그 무엇이라도 먹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능,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밥이 안 먹고 싶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돌아가셨으면 밥이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슬픈데도 배는 고파. 밥은 먹어야 돼. 그것이 죽기가 끔찍이도 싫은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DNA에. 그래서 본인이 죽고 싶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은 물론 예외는 있지만, 양쪽 사이드에 20%의 경우에는 죽고 싶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돈을 100억쯤 가지고 있다, 1000억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죽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천년만년 많은 사람들을 내 노예로 만들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신을 찾아가지고 내 육체가 늙어가지고, 만약에 늙어서 죽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면 내 뇌를 젊은 사람한테 이식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까지 꿈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죽고 싶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 절망을 했어. 절망을 했기 때문에
실망과 절망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욕구 자체가 묻혀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불안과 힘든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번영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살고 싶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 때문에 인간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죽고 싶다며? 숙제가 있지, 숙제. 내 자식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웰빙, 즐겁게 살다 가려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어차피 태어났는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왜 삽니까? 왜 사나요? 숙제 핑계 대지 말고 자식은 지 알아서 산다고 치고 자, 그럼 왜 삽니까? 죽으면 끝나요. 너무 쉬워요. 근데 나는 숙제가 있어. 지킬 게 있어. 사랑하니까. 자식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내가 지켜야 할 미래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식한테 매여요. 그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우리 부모가 지켜준 거고 나는 그 부모한테서 보호를 받고 컸고 그리고 내 숙제는 내 자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손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제 정보에 들어가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신이 나이고 내가 신이고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이고 신이 나이고 내가 신이다.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신의 목적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자식만 아니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죠? 그 또한도 안 돼요. 왜냐? 죽을 수가 없어. 무서우니까. 엄청 두려우니까. 나 자신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숙제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기적인 소시오패스나 편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 그럼 가슴에 뭔가가 있어. 그럼 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지. 기능장이 됐건 의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박사가 됐건 교수가 됐건 부모가 됐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돈을 많이 축적하고 싶어. 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내 능력을 내 노력을 들여서 하루 종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페이잖아요. 페이. 돈이란 말이에요. 지급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노동력을 몸을 팔든 마음을 팔든 몸을 팔든 노동력을 팔든 어쨌든 나 자신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돈으로는. 뭐 사랑을 못 사네 어쩌네 그러는데 사실 돈이 많이 붙어 있고 굉장히 멋있는 상태면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왕따고 별로 뭐 별것도 없고 뭐 못생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이 있냐 없냐 그 차이는 뭐냐면 보기 좋을 때는 여러 사람이 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까지 껴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거기에서 어떻게 가립니까? 진정한 친구요?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 당연히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야지. 요 정도만 알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본인 자신을 모르고 갔을 때 이 껍데기인 삶인 거지. 본인이 신성을 찾기만 하면, 나 자신을 찾기만 하면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왜 돈만 바라보고 가면은 나쁜 사람이다, 어쩐 사람이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 자신이 오늘 하루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도 받는 것인데 20년, 30년 노하우를 쌓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것이 나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짓는 일이 돼요. 왜냐면 한 사람은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두를 합해도 신 한 분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체 하나씩도 신 한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토록 노력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10원 한 장도 안 생겨.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봉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그럼 그거는 신을 기망한 거고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봐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돈을 안 주는데 왜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쁘냐? 절대 안 나쁩니다. 그런데 뭐가 나쁘냐? 노력도 없이 한 방 먹으려고 드는 거, 도박, 투기, 이런 경우는 나쁘죠. 왜냐면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맞지만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받으셔야지, 그것이 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본인한테 주셔야 되고, 그 번 돈으로 본인한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은 본인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이렇게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본인을 대접해 주어야만 굉장히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만 약도 사 먹고, 그러니까 미래와 삶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죽은 사람들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 겁나게 많습니다. 당뇨만 걸려도 죽었고, 암만 걸려도 죽었고, 그때 당시에는 예방접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하나만 안 해도 죽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나 쉬운 제왕절개 수술을 못해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겁나게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었었는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더 고도의, 더 어려운 질병들이 또 나타나죠.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죠. 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원했을 때, 너무나 비쌌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그 벌이가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또 조정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조금만 더 바꾸면 인간이 조금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를 계속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엄청난 컴퓨터의 사양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기가만 갖고도 엄청났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치만 지금 128기가 128기가가 나왔는데 30기가짜리도 엄청났죠. 말하자면. 근데 128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혼자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64기가짜리를 만들어놨어. 자기는 그냥 세상과 담쌓고 공부만 해가지고 64기가짜리 만들어놨어. 누가 사요 이제. 옛날에 2기가짜리 2만원 했었는데 지금 64기가짜리도 2만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인제 개발했으면.
타이밍, 한 발 앞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발 앞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먹냐? 배가 고프니까 먹지. 그리고 배가 안 고프지만 먹고 싶으니까 먹지. 또 배는 안 고프고 먹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먹지. 이 죽는 사람요.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삶의 의미를 놔버린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은요. 안 먹어버립니다. 왜 그냐? 살아야 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 있어서는 생존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만 DNA에다가 남겨놔 버리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성적으로 안 먹고 싶어도 배가 고프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그럼 일단 밥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학교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잠자는 거 다 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몸에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빠져요. 원형 탈모도 생기고 빚을 잃어요. 사람한테서 빚을 잃어요. 안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영양분이 떨어지면은 모습이 추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빨도 빠져요. 그래갖고 안 먹다 보면 이빨도 빠지지, 생리도 가버리지, 뭐 이렇게 하나씩 기능 자체가 몸에서 하나씩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살고 싶어도 배가 고프게끔 돼 있기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먹고 살다 보면 자식을 지켜야 되는데 어거지로라도 막 살다 보면은 또 왜 사는가 잊어먹어버려요.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잊어먹게끔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거니까. 안 죽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럼 왜 배워? 왜 배우냐?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만 잘하려고 하는 건 편인들은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편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에요. 공부를 왜 잘하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웰빙이 요새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웰빙이라는 건 뭐냐?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는 거죠. 자, 우리는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에 내가 정말 많이 모아놓고 죽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껴가지고 정말 적은 돈으로 막 자린고비 같이 살다가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풍요롭지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화가 발전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 의식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웰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 나를 얼만큼 챙겨주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남들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인간이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잘 안 챙기려 그래요. 그러면 편인들은 왜 대접을 받냐? 본인이 본인을 잘 챙겼어. 옆 사람들도 다 챙기게끔 만들어 놔버렸어. 불쌍한 척을 했든 남들 욕을 했든 지는 어디 가나 다 챙겨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을 못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을 안 챙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살아갖고 많이 모아놓고 자기는 다 아껴서 살 수도 있고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돈 쓰는 거 보면은
자식이나 뭐 이렇게 남편이나 배우자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돈을 아주 우습게 써요. 쓰잘데기 없는 데다 써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써버리는데. 그잖아요. 자, 웰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나 자신한테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죄 지은 거죠.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시면 안 되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우 너는 못생겨가지고 애인도 없게 생겨가지고 너는 애인이 있어? 이따위로 얘기를 했다면 만일 그러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속 안으로는 마음속 안으로는 이게 뭔가가 맺혀 있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가 불편할까 봐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라고요도 안 해요.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나한테 감히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참,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되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섭섭함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살살 보다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한 게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말을 주워 담습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너 되게 잘생겼다. 어, 얼굴이 좀 새카매서 그런지, 얼굴이 새kam새kam하게 뭐가 나서 그렇지. 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애인이 있을만 하네? 이러면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번에는 무시하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안 살고 싶냐?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사랑해 그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왜 사랑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뻐서, 돈을 잘 벌어서, 친절해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떨린 거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고 너만 보면 헬렐레 한 거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만 살아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오늘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여러 말들이 있죠.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잡을 수가 있다. 막 여러 가지 거를 막 배우려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내한테 묶어놓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어. 근데 정말로 멋진 사람은 정말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딱 중심이 서 있잖아요. 신성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요. 멋있어요. 목을 매달질 않아요. 나는 너만 사랑해. 너를 죽도록 사랑해. 너만 쫓아다닐 거야. 너만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미저리 같아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오직 너만 바라봤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니? 이렇게 헌신적인 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니? 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어, 오늘은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건 해야 돼. 오늘은 못 놀지. 적당히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너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끊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날, 둘이 만난 지 300일 되는 날, 무슨 뭐 기념일, 뭐 크리스마스, 막 이런 날까지, 나는 일을 해야 돼. 이건 재수 없는 겁니다. 그런 날들은 지켜줘야죠. 그 날을 피해서 자기 스케줄을 전부 다 소화하고 본인의 일을 멋지게 해내고 나서 그런 기념일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신성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모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몰라야지 살지. 윗단계로 넘어가지. 자,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정말 기본적인 거, 이 굴레, 이 패턴을 자, 생각해 보면, 자,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신이다. 만약에 당신이 신이야. 이 지구를, 이 생명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지밖에 없었어, 지구에는. 그런데 태양이 비추고 먼지밖에 없었는데 적절한 거리. 왜 지구냐? 그러면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적절한 사이즈. 똑같이 오이를 심었는데 한국에서 심으면 오이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심으면 호박같이 생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오이가 아니죠. 왜? 기후하고 강수량하고 토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이 돼버려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위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식물은 모든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식물이 어떻게 나왔냐? 자, 먼지밖에 없었어요. 먼지밖에 없었는데 그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태양이 비추고 물이 생기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대륙이 만들어져요. 왜 대륙이 만들어졌냐? 지구밖에 없었는데 먼지가 쌓이고 정말 장구한 세력, 몇 억 년을 거쳐서 쌓이다 보니까 먼지가 퇴적되다 보니까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 중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은 돌도 되고 모래도 되고 먼지가 그렇게 커다란 대륙이 될 때까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눌려가지고 대륙이 되기까지가 몇 억 년이 걸리죠. 대륙이 됐어. 그 중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깎아져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 바위가 대륙이 뚝 잘라져 나오면 조금씩 잘라져 나오면 바위가 됩니다. 바위가 잘라져 나오면 돌멩이가 되죠. 돌멩이가 잘라져 나온 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 다음 먼지까지 이러한 순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먼지가 쌓여서 보드라운 흙들이 맨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햇빛을 받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풀이 생겼는데 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